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미국 투자의 귀재라 불리우는 워런 버핏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투자한 회사들은 오래됐고 그가 산 회사들이 가장 싼 회사는 아니었으며 그는 단순히 싸다고 사서 비싸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가치의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매수한 것이죠. 최저가를 찾거나 특정 주식의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까지도요. 장기적인 가격, 좋은 위치 등 먼 미래도 미래지만 바로 지금의 기업 가치를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원룸, 근생부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나 현재 건물이 있어서 수익이 나오는 토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대목에 대해서 부동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토지를 처음 시작하거나 땅을 처음 사거나 한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분야를 잘 알지 못하고 평당가가 싸다는 이유로 샀다가 오래도록 돈이 묶이게 되고 심지어 이자 비용과 보유세 등등까지 발생하게 되어서 2, 3년 뒤에 내가 산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매도를 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산 금액보다도 낮춰서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자, 오늘은 평택 삼성반도체, 평택 고덕신도시라는 이 도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발전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주변의 농업진흥구역의 가격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평택 삼성반도체인데요. 평택 삼성반도체가 들어오기 이전에 고덕신도시는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계획이 되어진 2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는 고덕신도시인데, 이 고덕신도시 주변을 보면 지금 굉장히 상권도 발달하고 있고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의 농업진흥구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고덕신도시에 바짝 붙은 이곳, 이 농업진흥구역은 아직도 그냥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우리가 소위 서울 세종 고속도로 라인이 생기는 안성 인근과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같은 경우도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진흥구역을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좀 괜찮은 땅을 사고 싶기는 한데 돈은 적고 평당가로 봤을 때 옆에 땅은 100에서 200이라고 하는데 이 농업진흥구역의 땅은 30, 40, 50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고 그곳에 혹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농업진흥구역의 땅을 살 때 이곳이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곳은 풀리거나 개발이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들 주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덕국제신도시는 지금 삼성반도체가 공장을 짓는데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었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한 게 2017년에 1차 라인들을 분양을 했으니까 지금 보면 거의 완성형 단계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한 2027년까지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성이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다른 개발되는 곳으로 봤을 때 원삼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같은 경우는 이 고덕신도시의 7년 전 모습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덕신도시 삼성반도체가 7년 차에 접어드니까 용인 SK 하이닉스 같으면은 5월 말 정도면은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죠.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7년, 조금 빨리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6년 뒤에 삼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반도체 주변이 농업진흥구역을 저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평택이라는 도심이 처음에 발달을 할 때 역상권이었죠. 역에서 조개터 상권, 소사벌 상권 해서 이제 고덕신도시 상권으로 넘어온다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안성 IC입니다. 평택 IC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라인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역상권에서부터 쭉쭉쭉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 농업진흥구역은 쉽게 손댈 수가 없었어요. 지금 딱 봐도 농업진흥구역 라인들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고덕으로 돌아와서요. 고덕신도시가 많은 분들이 토지를 살려고 부동산에 가거나 그 지역에 가다 보면 저렴한 땅 없나요? 라고들 물어보시면 당연히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땅, 농업진흥구역의 땅이 평당가가 저렴하고 싸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싼 땅을 찾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그런 걸 추천해 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농업진흥구역이 앞으로 향후에 이런 도심이 개발되고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까운 근거리이기 때문에 발전하거나 용도 지역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큰 오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휴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농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개발되면서 농지들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경지 정리한 농지, 농업진흥구역에 경지 정리가 되어져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지 정리가 된 진흥구역은 덩어리들이 커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약에 어찌어찌 산다 하더라도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땅이라는 건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건물을 짓거나 근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용도여서 건축비, 물론 요즘에 원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하고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는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땅이라는 건 내가 건물을 져서 임대를 주거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뭐 창고를 짓던지요. 그래서 내가 임대를 줘서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면 내가 투자된 돈 대비의 수익률이 3에서 7% 정도 된다. 이러면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은요,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목적이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의 땅은 농사밖에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정말 장기 10년 그 이상을 바라보던지 아니면 내가 귀농귀촌을 해서 정말 살면서 투자의 요소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농업진흥구역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농지들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가 맞긴 하지만 그런 추세들은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고덕신도시 삼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곳에 수요가 몰렸고요. 원삼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고덕신도시에 바짝 붙은 요 경계선 라인, 이쪽 라인이 4, 5년 전 가격하고 지금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실거래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거래가입니다. 고덕신도시가 개발이 됐고요. 지금 1차, 2차 부지들까지 개발이 돼서 요 아파트에는 벌써 입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을 지금 분석해 드릴 테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의 진흥구역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이곳이 2021년 11월입니다.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 모든 신도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어서 2분 거리에 이런 진흥구역이 85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볼까요? 작년 6월에 75만원. 자, 그리고 이제 역세권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역세권이 생기면 정말 좋긴 하죠. 하지만 철로도 분명히 생겨야 됩니다. 내가 사려는 지역이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인지 아니면 철로만 지나가는 지역인지 뭐 이런 것은 내가 철도시설공단에 다닌다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내가 미리 예상하고 땅을 사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철도 소리가 좀 들린다 하더라도 신도시의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60만원, 36만원. 이것도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5년, 10년 전 얘기가 아닌 작년이에요. 불과 작년 34만원, 또 16일 전에 39만원. 자, 이런 거는 좀 예외적인 것입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실거래가를 보실 때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평수가 10평이라고 돼 있죠. 딱 볼게요. 이거는 무조건 지분입니다. 이런 게 기획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은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거래가로 치면 안 됩니다. 이거 보면 제가 한번 대략 봤는데 한 38명 가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살 때 그 인근의 부동산을 가서 사야지 서울에서 안성 땅을 사고 서울에서 평택 땅을 사고 서울에서 용인 땅을 산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많은 돈이 투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을 빼고요. 대략 작년에 45만원에서 아주 근접한 곳은 38만원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5년, 6년 전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년 전에 사셨던 분들은요. 내가 농지 그나마 여기 삼성이 들어오고 고덕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이 주변을 하나 사놨어요. 네, 개발이 됐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도요. 코앞이에요.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이미 이쪽 중심 상업지구 앞에 보면 지금 아파트들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상업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같으면 여기서 이제 상업지구가 생기잖아요. 불과 1km 정도 거리예요.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아파트들이 이미 지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벌써 눈에 보이잖아요. 가시화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코앞에 있습니다. 고덕신도시 삼성반도체가 개발되기 시작한 게 벌써 7년 차인데 그런 개발 이슈 때문에 이곳에 살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이쪽이나 이제 방충리 쪽이나 많은 곳에 투자하셨는데 지젤이나 방충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지가 상승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계획관리라든지 어떤 건물이나 근생을 지을 수 있는 쪽에 땅을 사신 분들은 지가 상승력도 훨씬 컸고, 건물을 져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원룸 임대 그리고 한밭식당이라든지 근생부지로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도 충분히 나면서 지가 상승을 봤는데, 이런 농업진흥구역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건 진짜 핵심입니다. 아무 수익이 없었어요. 서울이나 도심에 살면서 그냥 개발이 되면 나중에 팔 요량으로 사신 분들 같으면 농사도 직접 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분들한테 그냥 도지를 주거나 이장님들한테 맡기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내가 이자를 끼고 샀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지출된 3년에서 4년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못 버티고 자기가 산 금액에 내놓으시거나, 심지어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기가 산 금액보다도 낮게 매도하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심정이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농업진흥구역의 땅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을 보시는 분들은 삼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성반도체, 이 고덕신도시 주변에 이런 농업진흥구역들이 과연 풀렸을까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풀릴 예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향후 고덕신도시가 완성이 된 이후 10년 뒤에 고덕신도시가 포화 상태에 놓였을 때 우측으로 1번 국도 쪽 라인들도 자연녹지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지만 지가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도 가기 힘들고, 밑에 쪽 라인은 지제역세권하고 삼성반도체, 협력업체, 부지 등이 또 계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쪽이라든지 이 밑에 일부 지역들이 이 KTX선 라인 안쪽으로 해서 이런 지역들이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 풀린다면 뭘까요?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거나 수용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농지가 풀어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가가 작년에 이 정도지만 그럼 호가는 얼만데? 호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고요. 이 주변을 보겠습니다. 자, 10억 70만원이 호가입니다. 이 주변이 지금 50에서 80만원 정도. 위치나 입지에 따라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좀 넓은 8m 정도의 도로를 끼고 있는 곳 같으면은 그래도 귀농을 해서 농가주택 정도를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농가주택 허가가 날 수도 있지만, 이런 안쪽에 이제 농가주택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는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농을 해서 땅을 사서 농사 지으면서 나는 시간 오래 10년 15년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 이런 도로 가지고도 요즘에는 농가주택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꽤 넓은 지금 이 메인 도로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농가주택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귀농을 해서 실수요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취락지구 마을하고 좀 붙어 있는데, 보면 요거는 그래도 100만원이면 이거 꽤 비싼데, 근데 요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런 데 보면 여기도 지금 70, 여기도 평당 50입니다. 여기는 물론 목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하지만 목장이 옆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2차선에서 보면 이건 2차선입니다. 2차선 라인에서 한 여기 정도 필지 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농장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농업진흥구역의 가격을 제가 비교해 드리는데, 이런 고덕국제신도시 1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이쪽에 상업지구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불과 1.7km, 이런 지역이 지금 아까 거래 금액 보여드렸죠? 48만원, 70만원, 85만원. 이거는 그나마 메인 도로 라인입니다. 향후에 고덕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렇게 도로가 생기고 이곳에 도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꽤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뭐 45만원 작년에 이렇게 거래되는데, 그럼 제가 안성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성에 가보면 이곳의 시세가 50에서 60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생산관리라고 되어져 있지만 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구사리도 그렇고요, 동신이도 그렇고요. 동신이 또 동신일반 산업단지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수동, 바라동, 내우리 쪽, 이쪽도 전부 다 농업진흥구역인데, 이런 곳을 과연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금액에 사시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럼 평택 고덕신도시처럼 되려면 안성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용인 SK하이닉스는 그래도 7년 전 평택입니다. 그럼 7년 후의 모습을 지금 평택에서 본 건데, 과연 이쪽 미평리, 가재원리, 배감의 근창리 라인들의 진흥구역이 과연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농지법이 또 시행되면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나는 어찌해서 샀더라도 지가, 땅의 가격은 매수,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수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의 땅은 그냥 어떤 경력이 없고 농업진흥구역의 땅, 용도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많이들 샀는데, 과연 이런 땅을 사서 내가 수익을 언제 창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언제 풀릴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 풀린다, 그냥 너무 쉽게 개발되니까 풀릴 거야, 풀리면 그때 팔면 되지, 나 10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이런 말들을 과연 쉽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업진흥구역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서 이자 비용, 보유세 등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지 정리된 진흥구역은 덩어리가 커서 매도하기가 힘듭니다.
최소 분할 면적이 605평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10평 미만인 토지 같으면 필지 분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정부 정책상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농지의 훼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명분 없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특히나 개별 필지를 풀어준다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농지법의 시행이 농지 구입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샀다 하더라도 다음 매도자가 나와주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농가주택, 창고 등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와 가깝지 않은 농로길에 있는 곳은 농가주택 허가도 잘 내주지 않고, 농가 창고를 지을 때에도 내 농가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소유자가 농지를 얼마나 소유했는지, 농기계는 보유했는지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쌀이나 농작물을 저장할 정도의 농지가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농기계가 없으면 창고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고수들만 접근하거나 실제 농사를 지으실 실수요만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평택을 비교하면서 안성이나 용인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 할까요? 정말 신중하고 그리고 깊이 고려해서 농업진흥구역의 땅은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농지, 땅, 토지를 사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끝까지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알아보다가 너무 지쳐서 부동산 다녀보니까 좋은 땅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뭐라도 사놓고 싶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라고 하시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사놓고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꼭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